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몰입과 공감을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연입니다. 등장인물과 상황은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례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자가 백화점 VIP 라운지 앞에서 멈춰선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백화점 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약속 하나를 지키러 온 날이었죠. 그런데 VIP 라운지 입구에서 들려온 한 남자의 목소리에 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등급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끝내 피하지 못한 장면이라는 걸요.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한 말이었죠.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고 그 문 앞에서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끝난 날보다 이 순간이 더 완전한 이별이라는 걸.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남들 보기엔 꽤 멀쩡한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했고 월급날이면 생활비 통장에 돈을 맞춰 넣었고 주말엔 아이 태어나면 어디서 살까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딸을 임신했을 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분간만 쉬어.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지. 그 말이 배려라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쇠사설을 내던 날부터 우리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예전엔 다녀올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고 그걸 당연한 역할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라 용돈을 조금 보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버는 게 없잖아. 우리 집 형편부터 챙겨야지.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지금 기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단순했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내 옆에서 아주 가볍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첫 애가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그 말이 농담인지 기대인지 명령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그날 이후 우리 딸이 안겨있는 내 품이 점점 작아진 자리가 되어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아꼈고 나는 점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왜 돈을 쓰는지, 왜 피곤한지, 왜 오늘도 집에만 있었는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해명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 이미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시간이 자라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던 중 한 통의 문자와 지워지지 않은 병원 예약 기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랑 딸을 밀어냈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종이 위에선 참 단정해 보이는데 막상 손으로 만지면 살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거실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한 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나는 원래 남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그 선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동이 2번, 3번 짧게 끊어지는 알림이 반복되는데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또 돈 얘기인가? 또 나를 깎아내리는 얘기인가? 그런 종류의 불쾌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손바닥을 바지에 한번 문지르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있는 문구가 내 숨을 먹게 했습니다. 병원 이름, 그리고 예약 확인, 산부인과. 그게 뭐 대수냐고요. 세상에 산부인과 문자가 남편 휴대폰에 뜰 일은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문자 뒤에 붙은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고 그 옆에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도 아니고 웃는 얼굴도 아닌데 이상하게 더 소름 돋는
우리끼리만 아는 표식 같은 것. 샤워기 물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고 나는 그 소리 사이에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몇 줄 있었습니다. 처음엔 흐릿했고 두 번째 줄에서 내 눈이 딱 멈췄습니다. 오빠, 오늘은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주수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한대. 주수.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나는 믿기 싫어서 대화의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올릴수록 내 손은 더 차가워졌고 심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혼만 정리되면 우리도 편해질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혼은 우리가 서로 너무 지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내가 부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쪽에서는 다음 장면이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서류 위에 올려둔 펜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손이 펜을 쥐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뒤척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하고 잠결에 나를 찾는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딸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나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은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싸움을 끝낸 다음으로 가버렸으니까. 나는 딸의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주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수건을 두른 채 나오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류 정리해? 나는 휴대폰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남편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한 번 닿는 순간 그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딱 그 정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걸렸네. 같은 흔들림. 그리고 남편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오해야. 일단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해? 임신이 오해가 되나? 내 입에서는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내 딸한테 오해 같은 인생 안 남길 거야. 남편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서류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날 밤 내 인생의 뼈대를 바꾸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챕터의 끝은 이혼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걸요.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야.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꽤 컸는지 띄엄띄엄 단어가 들렸습니다. 정리. 애는. 그 여자. 나는 식탁에 앉은 채로 숨을 골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예전에 다 썼고 지금은 속이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잠깐 오신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남편은 물컵을 집어들며 마치 협의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야지. 어쨌든 가족끼리잖아. 그리고 애 양육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남편은 늘 그 말을 썼습니다.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내 마음을 무시할 자격증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남편이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으면 좋겠다고도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덜 흔들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 잔인한 걸 선택했습니다. 정당화.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이제 집에 있고 돈은 내가 벌고 우리 집 형편에 딸 하나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굴지 말고 서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하자. 서로 손해. 그 말 속에 내가 손해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내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구겨지고 펴지는 걸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다 듣고 있었구나. 나와 남편이 낮게 주고받던 말들. 시어머니가 왔을 때 무심히 던지던 말들. 둘째는 아들이어야지 같은 말들.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부터 집안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딸부터 보지도 않고 내 얼굴을 훑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자마자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고 온 사람처럼요. 그래, 너희 이혼한다며.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 임신한 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놀람이 아니라 들켰네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아주 담담히 뱉었습니다. 남자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너도 알잖니. 딸 하나 낳고는 집안이 이어지질 않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기보다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를 아주 깨끗하게 꺼버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떠오른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나를 보는 눈빛, 어른들 말이 오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 그걸 보고도 내가 이 집에 남아있으면 나는 참는 엄마가 아니라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는 엄마가 됩니다. 그건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요.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말했다기보단 선언에 가까운 목소리로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혼해요. 그리고 딸은 제가 데려가요.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게 돼? 시어머니도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너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니? 그리고 애 아빠는 나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딸 인생이 망가져요. 그게 더 현실이에요. 그때 딸이 방문 틈 사이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웃어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할게. 이제 엄마가 막을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자료들을 챙겼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조용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은 내가 사라진 자리를 보고 그제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게 복수라면 복수였고 내가 살기 위한 숨이라면 숨이었습니다. 이혼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났지만 내 삶은 그날부터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내 손을 잡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끝내 딸을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미련이 남을 틈도 없었으니까요. 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아이의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나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전엔 늘 아빠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갔습니다. 보증금, 월세, 유치원비, 학원비. 숫자는 잔인했고 나는 초보 운전자처럼 매일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눈치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친정에 용돈을 보낼 때도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친정엄마에게 계좌이체를 하면서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할게.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그동안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오래 미안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나는 다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잠든 밤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썼고 예전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자리 있니? 그 한 문장을 보내는데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퇴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내 이름이 쓸모로 다시 불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고 그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내가 만든 토스트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회사 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쓰러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어른답게 서 있는 모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재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은? 갑자기 아프면? 야근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회사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 직장 상사였던 언니 혹은 선배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이력서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원래 잘하던 사람이야. 네가 잊어서 그렇지.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작아진 나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백화점 쪽으로 일을 옮기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계약직이었고 현장 업무였습니다. 사람 얼굴을 읽어야 했고 말투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야 했고 무례한 손님을 품위 있게 막아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일이 맞았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그곳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참는 법이 아니라 선을 긋는 법, 눈치가 아니라 판단, 미안함이 아니라 자격. 나는 매달 실적표를 보고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가능하구나. 몇 년이 지나 나는 VIP 고객을 담당하는 팀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VIP는 돈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는 돈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대 마음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감각을 너무 오래, 너무 아프게 가정에서 연습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업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과 약속이 있었고 나는 퇴근 후 백화점에서 딸을 만나 아이 옷을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 하나가 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애 오늘 옷 좀 제대로 맞춰야 해요. 할머니도 같이 보시잖아요. 할머니, 그 단어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 내 연녀, 그리고 그 아들, 시어머니까지. 남편의 얼굴엔 예전에 내가 보던 그 표정이 있었습니다. 봐, 나 잘 살지? 너 없이도 돼. 그 체면의 표정.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야? 딸이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나는 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운지 출입문 앞에서 직원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처음부터 VIP 라운지까지 간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 버티는 사람이었죠. 처음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직함도 번듯하지 않았고 명찰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이상하게 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정에서 살기 위해 썼던 감각들이 여기선 1이 되더군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가진 건 자신감도 아니고 여유도 아니고 딸 손을 놓지 않겠다는 고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명찰은 작았고 역할도 단순했습니다. 손님이 묻는 걸 안내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사과하고 다시 웃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내가 해온 게 딱 그거였으니까요. 사과하고 웃고 기분 맞추고 상처를 삼키고 그래도 하루를 굴리는 일. 어느 날은 라운지 근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주변 공기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멈췄다가 결국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서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더 큰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화난 게 시간 때문인지 무시 때문인지부터 짚었습니다. 사람은 늦는 건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거든요. 늦은 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했다고 느끼시면 그건 못 참으시죠. 그 말에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고 처음으로 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를 대충 넘기는 것 같아서.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VIP는 돈이 많아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더 날카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을 다루는 법을 이미 너무 오래 배워버렸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내 일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장에서 라운지 쪽으로, 단순 안내에서 고객 관리로, 결국 VIP 전담팀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 특별히 끌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읽는 방식이 거기서 능력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그 능력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딸 열을 재며 버티던 시간, 시어머니 앞에서 작아지지 않으려고 숨을 삼키던 순간, 남편의 말에 꺾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날들이 한 줄씩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고작 이런 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내가 억울하게 배운 것들을 돈 주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식충이라고 불러도 그 말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내 자리를 찾았다는 것. 그날도 딸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백화점에서 만나 아이 옷을 보러 가기로 한 약속. 평범한 약속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딸에게 우리도 가끔은 이런 데 와도 돼 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 오늘 옷 좀 제대로 맞춰야 해요. 할머니도 같이 보시잖아요. 할머니라는 단어에 내 발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제일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저 소리의 끝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할수록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있었고 그 아들이 있었고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나는 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리면 이 아이가 다시 작아진다.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올려놓을 때도 내려놓을 때도 감정이 없으니까요. 나는 딸 손을 잡은 채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입구 앞은 바닥이 다르게 반짝였습니다. 조명이 더 부드럽고 공기가 더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아동복 쇼핑백을 한 손에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쳤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눈이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표정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놀람에서 확신이 생긴 놀람으로 넘어가는 얼굴. 전 남편의 입술이 딱 한 번 움직였습니다. 너? 그 한 글자가 내 등 뒤 공기를 확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VIP 입구 앞에서 무슨 일이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만은 알아버렸습니다. 나를.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머릿속 계산이 무너질 때 나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미안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여기 있지? 설마 VIP? 말도 안 돼. 그런 종류의 계산이겠죠? 나는 그 계산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내 손을 슬쩍 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 나는 딸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있잖아. 약속. 나는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그걸 못 참았습니다. 전 남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가오는 척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람을 내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그 말투, 명령처럼, 신문처럼. 나는 그 말투를 결혼 생활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직원이 내 옆에 섰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얇아져 있었습니다. 체면을 세우느라 팔도, 감정도 많이 깎아먹은 얼굴. 나는 대답 대신 직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직원이 다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예약 확인됐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순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눈치채고 전 남편과 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내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정말 찰나였는데
그 찰나에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며느리였던 시절, 내가 고개 숙이던 얼굴, 내가 내 어머님 하던 목소리, 그리고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그 말.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애는 어쩌다. 그런데 전 남편이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아니야 엄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그 말이 웃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한때 가족이었고 딸은 아이였고 나는 식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는 증거니까요. 그때 내연녀가 한 박자 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내연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아이는 누구야? 왜 저 여자는 저쪽으로 들어가? 전 남편은 내연녀의 눈빛을 느끼고 황급히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그냥 예전 사람이야. 우리 옷 보러 왔잖아. 신경 쓰지 마. 여보, 그 단어가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흔들렸을 단어인데 오늘은 그냥 낯선 사람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듯이 물었습니다. 너 설마 여기 VIP야? 그 질문이 너무 처절해서 나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말했다는 듯 딸의 목소리로 내 마음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여기서도 살아. 직원이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전 남편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든 아동복 봉지를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딸 손을 잡은 채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운지 안 공기는 조용했고 커피향이 아주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밖에서 부딪히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전 남편의 숨, 그리고 곧 터질 내연녀의 목소리. 나는 알았습니다. 이 장면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수는 문 밖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라운지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깨졌다는 걸요. 딸은 소파에 앉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엄마, 여기 냄새 좋아.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이 아이까지 긴장할 것 같았거든요. 조용하지? 직원이 우리 앞에 물을 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 맑은 소리 사이로 문 밖에서 갑자기 높은 음이 튀어올랐습니다. 처음엔 소란 정도였는데 그 다음은 폭발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저 여자 누구야? 왜 저 여자가 VIP로 들어가는데? 아까 예전 사람이라며. 근데 저 직원 태도 봤어. 내연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는데 그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VIP가 아니어도 알아들으라는 듯이요. 딸은 놀라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밖에 왜 저래? 나는 딸 손을 꽉 잡고 맞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라운지 밖. 내연녀는 이미 내 이름을 상황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바보로 만들 거야. 우리 아들 앞에서 창피한 꼴 보이고 싶어? 어머님도 계시잖아.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 아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전에 그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을 증거로 확인했을 때도 나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인지 칭얼거림인지 뭔가가 섞인 소리. 그 소리가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내 얼굴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습니다. 엄마가 괜찮은 척을 해도 괜찮지 않은 걸 바로 압니다. 나는 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건 우리 약속을 지키러 온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 쪽에서 더 가까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전 남편이 문 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듯 말 듯 한참을 머뭇거리는 기척. 그리고 내연녀의 목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다시 터졌습니다. 당신 문 열어! 내 앞에서 똑바로 말. 그 여자, 당신 전 부인이야. 전 남편이 뭐라고 답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크게 소리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소리보다 더 멀리 갑니다. 그만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네가 더 우스워. 내연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를 우습다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손자 낳았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한 번 더 얼었습니다. 나는 라운지 안에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자 낳았잖아요. 그 한 줄에 여자가 기대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기대를 한 문장으로 잘랐습니다. 손자면 뭐하니? 아들 체면을 바닥에 끌어내리면 그게 집안이냐?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 욕심으로 며느리와 손녀를 밀어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차가워서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내연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높던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시어머니는 대꾸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네가 할 일은 애 손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내연녀의 숨이 들렸습니다. 꺾인 숨. 그 숨 사이에서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통쾌했습니다. 늘 말로 나를 누르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엄마와 자기 아내 사이에서 한 문장도 못 꺼내고 서 있다는 것.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전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라운지의 부드러운 조명이 그 사람 얼굴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나는 딸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 좋은 데 가자. 그때 전 남편이 내 앞을 막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웃으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외부인 출입은 어렵습니다. 외부인. 그 단어가 전 남편 얼굴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살았는데 지금은 이 공간에서 외부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뒤에서 한 번 더 나를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필요한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라운지 밖에서 내연녀가 아주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전 남편에게 망신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아니, 문이 큰 게 아니라 사람들 속이 이미 시끄러웠던 겁니다.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내연녀 손에 끌리듯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신발장을 닫았습니다. 전 남편은 마지막까지 체면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애 앞이잖아. 조용히 좀 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연녀가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울음이랑 비슷했습니다. 조용히? 오늘 백화점에서 나 조용히 했어야 했어? 당신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데. 전 남편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뭘 바보로 만들었는데. 내연녀는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오늘 하루 종일 속에서 끓던 걸 집까지 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왜 VIP야? 당신 전 부인 맞지? 아니, 전 부인이면 뭐해? 왜 내가 밖에 서 있고 그 여자가 안에 들어가는데. 밖과 안. 그 단어가 전 남편 얼굴을 확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평생 자기가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저 지금 뭐가 중요해? 애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내연녀는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애? 애 말하지 마. 당신이 오늘 그 애 앞에서 뭘 했는데. 할머니 앞에서, 내 앞에서. 당신이 완전히 무시당했잖아. 그 말이 정확히 박혔습니다. 무시당했다. 전 남편의 목이 꺾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보다도 무시당하는 걸 더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애는 방으로 보내. 내연녀가 더 크게 말하려다 시어머니 눈빛에 한번 멈췄습니다. 아들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내연녀는 순간 아이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서 기다려. 지금 엄마 바쁘니까. 아들은 눈이 커졌고 그 눈이 전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은 자기 딸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예전에 늘 그랬습니다. 어른들 분위기 때문에 나를 삼키던 눈. 전 남편은 그 기억을 지금까지 외면했는데 오늘은 외면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내연녀는 기다렸다는 듯 전 남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그 여자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렇게 잘 살아? 전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오늘 처음 봤어. 내연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그 여자한테 연락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여자랑 뭐가 남았어? 전 남편은 그 말이 더럽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라도 말해줘야 내 체면이 덜 깎이는데 하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 봉지에서 산 옷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둘 다 그만해. 옷이 문제가 아니야. 내연녀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어머님 손자 낳았고 저는 이 집안 며느리잖아요. 그 말을 하는 내연녀의 목소리는 확신 같았지만 사실은 매달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을 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알아서 만드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 내연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시어머니가 내연녀를 꺾은 이유는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걸. 전 남편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내연녀는 다시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엄마도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당신은 나를 뭘로 데려온 거야? 당신 나랑 결혼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저 여자 때문에 급하게 정리한 거야? 그 말이 나오자 전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정리.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혼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새 삶을 위한 정리였으니까요. 전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혼했냐? 그 집은 원래 끝이었어. 내연녀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비웃음이었습니다. 끝이었어? 아니, 끝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퇴사했다고 식충이라며 친정에 돈 보내지 말라고 딸 앞에서도 사람을 깎아내리던 당신이 이제 와서 원래 끝이었다고? 전 남편은 그 말에 심장이 콱 막혔습니다. 내연녀가 주인공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전 남편의 과거를 정확히 사실로 읽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짓을 남이 정확히 말해주는 것. 전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나. 팔에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 들고 그리고 문 밖에 남겨진 자기. 외부인. 그 단어가 오간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가 소리쳤습니다. 애 울잖아. 당신이 좀 달래. 전 남편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 딸이 울던 소리. 그 소리를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에서야 활처럼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벽에 기대듯 앉았습니다. 내연녀가 씩씩거리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후회해? 당신, 그 여자 떠나보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친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이 오히려 확정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본 건 전 부인이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망가뜨린 게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는 걸요. 백화점 주차장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타이어 고무 냄새, 세차 가죽 냄새,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급할 때 나는 그 묘한 금속성 공기. 딸은 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톤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지? 나는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약속 다 지켰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 탁탁탁. 구두가 콘크리트를 치는 소리.
나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전 남편. 야, 잠깐만. 야. 그가 나를 부를 때 쓰던 말. 그 말이 아직도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걸 보며 나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변한 게 없다는 확신. 딸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야? 딸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자 내 심장이 아주 잠깐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을 딸 앞에서 꼭 눌렀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숨이 찼는지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의 눈은 내가 아니라 딸을 먼저 훑었습니다. 그게 너무 더러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딸을 열쇠처럼 보는 눈. 전 남편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 많이 컸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힘이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걸 보고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잠깐만 얘기하자. 나 오늘 진짜 당황했어. 당황.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 감정부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딸이 어떤 표정으로 집을 나갔는지 그건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황한 건 나였어. 이혼 서류 쓰던 날, 그 여자 임신 문자 봤을 때 전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그 얘기가 나오기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의 망신은 VIP 때문이어야 했고 체면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배신 때문이면 그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전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너랑은 이미 끝이었잖아. 그 말이 나오자 내 안에서 뭔가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끝? 끝이라는 말이 이렇게 편리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끝이었어. 한마디로 다 지우는 말. 나는 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동자에 힘을 얻었습니다. 끝이면 사람답게 끝냈어야지. 전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갑자기 내 팔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확히는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은 작은 몸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대지 마요. 아저씨, 그 단어가 주차장 공기를 딱 멈추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입을 벌린 채로 굳었습니다. 뭐? 나 아빠야. 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 눈빛으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엄마 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 아니에요. 그 말은 누가 봐도 어린 말이었는데 전 남편에게는 칼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목이 움찔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나를 봤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눈이었습니다. 너 애한테 그런 말까지 시켰어? 나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시킨 적 없어. 딸이 스스로 배운 거야. 당신이 가르쳐 준 거고.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내연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뭐해? 빨리 와! 전 남편은 그 소리에 몸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 그런데 나는 이제 끝났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나 진짜 후회해. 그때 내가 미쳤어. 너 없으니까 집이 아니야.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딸 손을 잡고 차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보지 않은 채 딸에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줄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거의 울먹이며 내게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나는 그제야 전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기회는 전부 참는 기회였어. 난 이제 사는 기회가 필요해. 딸이 차에 올라탔고 나는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전 남편은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내 얼굴을 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전 남편이 숨을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너 백화점 VIP 그게 다야? 그게 그렇게 잘난 거야? 그 질문이 너무 처절해서 나는 답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냥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문은 돈으로 열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서 열린 거야. 전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올렸고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백미러에 전 남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땅을 치듯 손을 허공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밤 잠들지 못할 거라는 걸요. 차가 백화점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신호등은 평소처럼 바뀌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라디오에서는 광고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만 아직 방금 전 장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빠른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까까지 단단하던 아이가 이제야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고 조금씩 풀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대답 대신 백미러로 딸 눈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정말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까 안 무서웠어? 그 질문이 내 가슴을 한번 눌렀습니다. 아이들은 늘 핵심만 찌릅니다. VIP도, 백화점도, 체면도 아닌 무서웠냐는 질문. 나는 차선을 바꾸며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습니다. 무서웠지. 딸이 나를 바라보는 게 백미러에 보였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또 참는 거였어. 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보다 그 말이 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아저씨라고 해서 엄마 화났어?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화 안 났어. 나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고마웠어.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게 보였습니다. 왜?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말로 설명하면 이 아이는 또 눈치부터 배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딱 아이 말로만 말했습니다. 엄마 편 들어줘서. 딸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니 맞게 말했습니다. 난 엄마 울리는 사람 싫어. 그 한마디에 내 목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갔고 차 안엔 잠깐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 가? 나는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질문 같으면서도 내 인생을 새로 여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딸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나는 운전대를 살짝 고쳐잡고 이번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허락도 필요 없는 우리 집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을 찍었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그 말이 내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딸이 좋아하는 노래를 라디오에서 틀었습니다. 딸은 아주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고 나는 그 흥얼거림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얻은 건 VIP가 아니라 이 차 안의 평온이었겠구나. 그리고 백미러 속에서 백화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문 앞에서 멈춰선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